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다른 원인을 찾는 같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정말 성적인 만족, 수술에 대한 기대감의 충족 불러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성적 만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인 성형도 성감과 관련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성적 만족감, 성감의 향상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병원에 내원합니다. 물론 많은 수술들이 그런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질축소 성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전제를 두어야 되는 거는 여성의 성적 만족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인 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이 파트너, 즉 남편이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기대하는 것이 남성과의 기대감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남성을 만족시키는 수술 어딘가 좀 이상하고요. 남성은 그닥 느낌이 없는데 여성은 그로 인해서 좋아지는 시술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질축소 성형이라는 말 자체는 멀쩡한 사람이 축소하면 성감이 더 향상된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질감의 축소는 통증이라든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될까요? 질이 이완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완됐을 때 받은 게 좋을까요? 상당히 많이 이완됐을 때 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기억이나 그때의 감정이나 만족감이 좋았다면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뻔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성적 만족, 부부간의 성감 향상은 첫 번째 다양한 해부학적인 수술로 교정되지 않는 것 고려해야 되고요.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교정을 하는 환자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제왕절개로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들의 골반이 아무리 진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크게 손상을 받거나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의 차이 때문에 조금의 이완이 큰 성감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 대비 또는 수술에 대한 공포나 회복에 대한 걱정 등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수술 후의 기대감과 거기에 따른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당연히 적응증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는 수술을 해주는 병원, 어떻게 보면은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출 때 이렇게 해주세요, 2,000으로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사람 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몸에 문제가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완이 환자의 성감에 저하를 줄 거라는 경험에서 나온 기준이 있을 때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감의 2배 정도 벌어졌을 때 안에 공간을 채워보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한다면 질감이 반으로 줄었을 때 대단히 만족도를 높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체격에는 상관없이 질감이 일반적으로 꺼지가 한 2장 정도 들어갈 정도면 굳이 수술로 해서 얻을 것은 기분 좋은 거, 내가 뭔가를 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사가 추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주사, 레이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술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술함에 있어서 전에 그런 기구나 방법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뭐냐면 수술을 할 만큼 심하게 이완되어 있는 환자들은 수술로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은 굳이 큰 효과나 도움이 안 되는 시술들을 환자에게 추천하거나 강요하는 거는 과연 그것이 환자가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또는 그게 병원을 위한 것이냐 이러한 고민도 의사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뭐라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릴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의사를 신뢰하고 병원을 신뢰하고 의사에게 정확한 판단과 본인의 노력 대비 개선점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걸 추천하라고 했을 때는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세요는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것도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불필요한 시술들이 늘어나고 그게 주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하면서 불만족 환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수술에 대한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열치료라든지 주사를 강요하고 그걸 하면 모든 게 될 것처럼 말한다면은 부인성형의 시장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은 여성, 제왕절개 하나 정도 한 여성, 아주 젊은 분들 또는 아주 심하게 폐경이 돼가 질병이 위축된 분들에게 이러한 시술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이라기까지는 아니어도 기대감에 훨씬 못 미치는 실망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비교적 정상 범위에 있다. 이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코멘트 해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원인을 좀 주변 환경과 관계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는 것들이 부인 성형 클리닉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기본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축소를 필요로 하는 극단적인 이완증 환자에서는 아주 추천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다른 원인을 찾는 같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정말 성적인 만족, 수술에 대한 기대감의 충족 이런 것들을 불러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병원은 한두 번 하고 망하면 다른 데 가서 또 개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수술한 거는 환자분이 끝까지 10년이든 20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시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조금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것마저도 끝까지 책임져서 처리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부인성형 클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래 환자가 줄었다고 그래서 또는 이것이 큰 돈벌이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방향 전환을 하고 쉽게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장은 새로운 진료 항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그동안 쌓아놨던 병원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다루기도 어렵지만 다룰 때도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후배 의사분들이 저의 이런 얘기를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시장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게 제 생각이고 또 그게 제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좋은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